제 집 마련은 못하겠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30대들이야 뭐 사실 뭐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아무래도 희망이 없죠. 큰 기대는 없습니다. 4차 청약을 내가 하려고 했다가 너무 금액이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대출 이자도 너무 급등하고 있고. 빚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번 주 국민채점단은 내 집 마련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3가지씩 냈습니다. 온라인 패널 약 1,000명이 어제부터 조금 전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윤석열 60.3, 안철수 58.7, 이재명 58.6, 심상정 54.6점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점수 차이가 6점 정도 벌어졌는데 민심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앞선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부동산 정책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그때는 2위였던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1위로 올라왔고요. 3위였던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자, 순위가 뒤바뀐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평가 범위를 좀 좁혔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가운데 내 집 마련 공약만 집중해서 평가했습니다. 각 캠프로부터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방향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받았습니다. 2달 사이 후보들이 새로운 공약을 낸 데다 후보의 이름을 가린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2달 사이에 어떤 공약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먼저 윤석열 후보 공약을 보시면요.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애 첫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번에는 3가지 공약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예,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이에 대한 공약도 살펴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는 청년과 서민에게 45년 동안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자율은 기준 금리를 적용하고 15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거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LTV,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빌려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은 8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앞서서 최승훈 기자 보도했잖아요. LTV를 9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면요. 신혼부부와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 최대 80%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윤 후보는 이걸 90%로 늘리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90%까지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대출 관련한 공약을 안 냈습니까? 예, 심상정 후보는 대출 규제를 더 풀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계빚이 더 늘면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신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 갱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돕기보다는 마음 놓고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심 후보가 낸 공약 3가지 중에선 선호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민심연구소 최승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